반갑습니다. 장중 시장 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 중이고 지금 장 초에 비해서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 장 초에 비해서 회복한 것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세인 상황에서 지수가 많이 내리지 않았다. 해외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높게 평가를 할 수 있고, 네, 제가 보유한 선물은 오늘 차익 실현해서 일단 예탁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제 재미로 선물 매매 한 계약씩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청산해서 수익이 27만 5천 원인데 이거보다 조금 작을 겁니다. 제가 원가가 311이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매도를 하나 걸어놨는데, 요 매도를 걸어놓은 이유가 여기 선물 차트에서 보면 여기 갭을 채우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까지 채울 것이냐, 어제 종가까지를 채울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갭이니까 여기까지 갈 것이냐라고 보면 여기까지 채우지 않을까. 물론 채우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만 정리 안 했다 생각하고 이 정도 걸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계약을 걸어놨습니다. 그 선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코스피 200을 기반으로 하니까 시장을 보고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 시장에서 볼 때 굉장히 모순점이 뭐냐면, 이 단타 치는 사람들이 시황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타하고 시장하고는 뭐 딱히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 재료로 움직이는 게 훨씬 크니까. 근데 단타를 하면서 시황을 쓴다? 이건 말이 안 되고, 반대로 대형주를 하면서 시장 관계없고 차트를 안 본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고, 그런 모순점들이 있는데,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침마다 글을 올려드리는데, 그 글에 대해서 뭔가 좀 유익하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부분에서 선물 매매를 보여드리는 거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매도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매도를 먼저 해서 하락해서 매수해가지고 청산하면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공매도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사실 공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수 선물뿐만이 아니라 개별 선물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주 유익한데,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이 선물 투자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말씀드렸듯이 12배 레버리지를 쓰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한 계약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 한 600만 원? 6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실제 가치가 여기 보시면 실제 가치가 위탁 증거금이 한 830 많이 올라왔습니다. 830 정도 되는데, 이 실제 가치가 보면, 아이고, 팔아가지고 안 나오는구나. 대충 한 6천, 7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한 10배 이상 구사를 한다, 10배 정도 구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변동성이 낮은, 코스피가 많이 올라야 1, 2%인데, 아니면 많이 내려도 1, 2%고, 곱하기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에 대해서. 그리고 그 투자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심리가 일정 부분 이상으로 변동이 생기면 투자금이 다 날아가니까 심리가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많이 할 땐 한 60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시장 예측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이러다가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 때문에 수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평범한 분들은 이 한 계약 정도로
해서 시장이 내린다고 할 때 아니 뭐 시장이 내리는데 뭐 어쩌라고 말만 해서 맞춘다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내린다고 하고 내린 날에 베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진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 네, 요런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의 갭은 다 채운 것 같고, 여기 어제 갭 자리를 보면 대략 한 311.4, 예, 다 채웠습니다. 근데 제가 오후에 걸어놓은 것은 이 올라가는 기세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지 않을까. 뭐 어제는 굉장히 정교하게 딱 끝났는데 조금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했었는데 일단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체결 안 되면 말고, 예, 체결되면 또 거기서 생각해보고, 예,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이걸 수정해서 굳이 여기 40에 때리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장중에 특징주들을 조금 살펴보면, 그 특징주를 살펴보는 것은 이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오늘 시장의 이슈가 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종목들 중에서 OCI가 관심을 받는데, 정부가 그린 뉴딜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이 OCI뿐만이 아니라 그 대창 솔루션, 예, 반등 한번 주고 있고, 그리고 조강 ILI 반등 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우린기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OCI 같은 경우는 그 그린 뉴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지금 뉴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쓴 시황에 보면 그 중국의 이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보조금을 지속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OCI가 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OCI는 이 폴리실리콘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지 오래됐습니다. 예, 중국의 GCL이라는 곳이 수직 계열화로 폴리실리콘 생산부터 태양광 셀까지 다 생산을 하는데, 이 회사의 원가 경쟁력이 지금 $7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OCI가 한 11에서 $12 원가 경쟁력이.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OCI가 이 경쟁 구도를 극복하고 뭐 잘 될 거다,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게 이제 상황이 뭐랑 비슷하냐면 LCD하고 비슷합니다. LCD하고 이 폴리실리콘하고 대표적으로 중국에 의해서 지금 경쟁력을 잃은 업종들인데, 폴리실리콘도 극복하기 어렵고 LCD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느 시점에서 잘만 했으면 추격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LCD가 잘못된 게 11세대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거고, 폴리실리콘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생산 단가를 빨리 낮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선수를 뺏기는 바람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 관심을 반짝 받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존이 의심이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못 들어간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실적 관련해서 뭐 롯데케미칼, 화학주들의 실적이 좋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 제가 5강에 이동평균선 올려드린 거에 따르면 요 60일선 같은 경우는 실적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화학주들은 지금 환경에서 낮은 유가가 안정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부분을 반영하는 게 이 60일선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도 좋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4분기 실적이 나쁠 가능성이 큰 삼성전자를 보면 결국 이 60일선이 꺾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이 개념을 잘 잡고 보시면, 물론 중소형주들은 상관없습니다. 중소형주들은 실적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나쁠 것 같고, 내년 상반기도 보통 반도체 업체들이 상반기에 재고를 줄이고 하반기에 수요가 많고 상반기 수요가 적으니까 그 재고를 줄이는 과정에서 가격 약세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내년 2분기까지 실적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실적에 따라서 이 60일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재미가 없고, 오늘과 그 상속 관련해서도 다소 재미가 없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화학주들이 실적이 좋다는 부분이 롯데케미칼뿐만이 아니라 작은 종목들에서도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송원산업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오르지는 않지만 대체로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 60일선이 이렇게 좋아지는 형태로 간다. 큰 종목에 한정해서. 그래서 주가도 등락을 반복하지만 그렇게 따라가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주들, 증권주들이 좋은데 전반적으로 오늘 중소형주가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증권주가 괜찮고 의약품도 낙폭이 커서, 그리고 건설주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증권주 대표가 미래에셋대우니까 이렇게 이제 업종 대표주를 보면서 오늘 시장이 어떤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시장이 어떤지 보고 종목이 어떤지 보고 이러면서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 뭐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보고, 이게 결국은 쌓이고 해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통찰력으로. 그러면 이제 증권주를 보면 증권주 실적이 이제 4분기부터 나빠질 것은 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9월 말까지가 3분기인데 이 7, 8, 9 평균 거래 대금이 이 정도 됩니다. 한 15조 원, 코스피 기준으로. 근데 지금 10월부터 한 10조 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게 약세장이 지속이 되면 10조 원 아래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실적이 4분기가 3분기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증권주들이 사실 그동안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 저평가를 무시하고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여기 보시면 이 이동평균선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 거래대금 증가하는 시점에서 돌아서 가지고 이제 거래대금 감소하니까 60일선이 꺾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걸 보면 확실하게 좀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60일이 3개월이니까 분기에 한 번씩 실적 발표를 하니까 이게 뭐 경기선이고 뭐 이상한 이름이 아니라 이게 실적선이어야 되는 거고, 이름을 만약에 붙인다면. 그리고 20일선은 20일이 1개월이니까 이름 꼭 붙인다면 뭐 생명선, 황금선 이런 게 아니라 월급선이라고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뭐 대도 안 하게 이름 붙여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의의를 두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개념을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대금 감소하면 증권주 실적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맞춰서 이 실적을 대변하는 요 60일선이 꺾일 가능성이 크니까 증권주가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어쩌고 하더라도 좀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아니 그러면 한국 금융지주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유연성을 여러분들께서 가지셔야 됩니다. 그 유연성이란 게 뭐냐면
증권주들 나쁜데 한국 금융주주는 예외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건 다른 재료가 있는 겁니다. 카카오뱅크에 7,500억 유상증자를 했는데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투신이 아니 한국금융지주가. 그러면 이 한국금융지주가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가 많이 올랐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실적이 좋아질 거고 또 가치가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요게 일반적인 증권주하고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유연성을 갖고 보면 사실 시장 해석이란 것도 어렵지 않고 그 해석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물에서 제가 아까 걸어둔 50까지 찍었네. 제가 아까 걸어둔 가게에서 뭐 보시다시피 체결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요런 관점. 그리고 또 뭐 돈대로 때리면 뭐 한 3, 40개는 그냥 때릴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심리적으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계약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욕심만 줄이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 한다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당도 벌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매일 일당을 벌 수는 없겠지만 매일 버는 쪽으로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 제가 쓰는 그 시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대응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수익이 나고, 이게 그나마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단기 수익에 대한 최선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하락이 상승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선물 대응을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매도로만 대응합니다. 선물 매수를 무조건 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리는 게 쉬우니까. 그래서 이 하락으로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일당 벌고, 근데 그게 뭐 거래세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 이론적으로 거의 벌 수 없는 게 아니라 선물 같은 경우는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뭔가 난 직장 같은 거 가지기 싫고 일하기 싫고 그냥 매매만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싶다, 삶을 영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승부를 종목에서 보면 안 됩니다. 종목에서 보면 99.99%는 망합니다. 심지어 그 단타로 성공했다고 하는 0.01%도 뭐 알게 뭡니까? 계좌 하나 만들어 놓고 다른 계좌 가지고 종목을 다 공개하고 난 이런 종목으로 매매해서 수익 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계좌 하나 만들어 놓고 손실 나면 다른 계좌에 거래량 없는 거 사놓고 여기서 거래량 없는 거 사놓고 다른 계좌 올려가지고 수익 몰아주기 하면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와 수익 났네? 아니 뭐 매매한 종목도 다 까든지, 그런 거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정말 난 진짜 매매해가지고 그냥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목의 승부를 보시면 안 되고 이 선물 매매의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선물 매매할 때 최소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그 1,000만 원은 여러분들이 또 어디서 빌려서 하든지 하면 금방 망합니다. 심리적으로 빌린 돈 가지고 투자해서 심리적으로 밀리는 것도 있지만 소중한 줄 모르기 때문에 막 지르다가 그냥 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셔서 수익을 낸 그 돈으로 아주 신중하게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게 가장 낫다. 그리고 뭐 다 같이 수익을 볼 만한 게 중소형 성장주 그리고 주주 운동을 하는 거 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뭘 시장 관계없이 수익을 낸다,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겠습니까? 물론 거기서 오르는 종목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하락장에서 뭐 잘해야 한 100개 정도 오른다, 2,000개 중에서 5%입니다. 일단 이 5%의 확률에 들어가서 다시 수익을 낼지 손해를 볼지를 결정하니까 수익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선물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전제로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하고 대응을 하는 거니까 내릴 때도 매도를 먼저 하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물론 권하지는 않지만 굳이 난 직업 없이 이 매매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물에서 승부를 보시면 됩니다. 예, 장중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